자, 이제 감가상각의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38페이지 하단에 즉시상각 의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뭐 즉시상각 의제는 우리 앞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지? 취득하자마자 뭐 한 걸로 본다?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 즉시상각 의제 개념 보시면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 처리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즉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즉 그 금액은 법인이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15인 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 계산을 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에 합산되어 상각범위액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 즉시상각 의제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회사계상액과 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15인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시상각 의제는 즉상각 의제는 취득하자마자 감가상각 잡은 걸로 봐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취득원가에도 포함해서 감가상각 무슨 계산? 15인 계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9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즉시상각의 의제 예외가 나오지. 그지? 요거, 실무시험도 나오고, 이론시험도 나와요. 표를 잘 받으셔야 돼, 표를. 즉시상각 의제 예외. 즉시상각 의제의 예외는 뭐냐면,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뭐 없이 감가상각 15인 계산 안 한다는 얘기야. 15인 계산하지 않고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대 뭘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원래 즉상각 의제는 취득부대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그지? 무슨 처리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 취득하자마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고 회사 계상액과 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15인 계산하는데 즉상각 의제의 예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처음부터 비용 처리하면 그냥 손금 인정해주고 감가상각 15인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액 자산의 경우 표를 보니까 소액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행정직원이 쓰는 컴퓨터 있잖아. 요즘에 컴퓨터가 뭐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것들은 100만 원 대부분 안 돼요. 그치? 그런 것들을 구입한 경우 얘기하는 거. 만약에 행정용으로 쓰는 컴퓨터를 6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원래는 개념 과목이 비품이지만 걔를 비품 처리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그냥 손금 인정이 되겠다는 얘기야. 근데 다만 다음의 자산은 제외한다고 나왔죠.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나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케이스만 옛날 거 쓰고 안에 내부는 전부 다 우리가 그 구입을 해갖고 다 조립을 한 거 새 걸로 최근에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그런 거 우리가 하는데 이게 한 대당 한 30만 원인가 35만 원 들었거든? 한 대당? 그러니까 한 대당 따지면 100만 원이 안 되잖아. 하지만 고유의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그치? 100만 원 이하 거래 단위당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 걔네들은 뭘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무슨 상각? 감가? 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 이런 것들은 거래 단위별로 얼마 이하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자산 처리했다가 무슨 상각? 감가? 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확장하는 것 때문에 모니터를 뭐 100대를 구입을 했다. 한 대당 뭐 15만 원, 뭐 2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지? 걔네들은 사업의 개시나 확장이나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예, 거래원이별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넣었다가 무슨 상각? 감가? 상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액수선비. 실무시험에서 이제 요거 가지고 나와요. 소액수선비. 소액수선비 갖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의 지출은 비록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 미만? 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의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몇 프로에?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비용 처리해도 손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직상의 의제를 안 보고. 자본적 지출인데, 무슨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인데, 6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선비, 그죠? 그 다음에 직전연도 잔고가액이 몇 프로 미만? 5% 미만의 수선비.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냥 송금으로 인정하겠다. 자산 처리했으면 그냥 자산의 취득원가를 포함해서 감가상각하는 거고. 단기 사용자산의 경우 단기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소비가 된다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 쓴다 하더라도 그냥 1년 이내 소비가 되는 걸로 보겠다. 그런 뜻이야. 따지거든요. 다음에 단기 사용자산은 이래 그 사업에 사용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계산한 것에 한해서 이래 송금에 산입한다. 영업필름, 공구, 가구, 예,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대여 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 디스크로서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어선용구 포함,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 그 주변기기 포함. 이런 것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금액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비디오 테이프하고 컴팩트 디스크만 금액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학교가 지금 간판을 설치했다. 300만 원 주고 실질적으로 간판도 되게 오래 쓴단 말이야. 오래 쓰는데 불구하고 무슨 사용자산으로? 단기 사용자산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300만 원 주고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간판 비용도 그냥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컴퓨터나 전화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5월 물론 이제 자산의 취득원가에 잡았다가 감가상각해도 상관은 없고 생산설비 폐기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000원은 당해자산의 처분 시 송금에 산입한다. 가끔 가다가 예전에 그 어떤 학생, 남학생인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학생의 습관이 뭐냐면 수업 들을 때 가만히 안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2번이나 의자가 부러졌어요. 2번이나 의자가 부러졌어. 이런 의자 말고 여러분들 뭐 초중고 때 어떤 의자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뒤에 그냥 딱딱한 의자 있잖아. 이것보다 더 그냥 세로는 돼 있는 뒤에 세로는 돼 있는데 여기 뒤에 지금 뭐 지금처럼 안 돼 있고 그냥 일반적인 진짜 제 그냥 학교 의자 그런 건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부러지더라고. 2번이나.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야? 시설의 개체를 위해서 빼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장부가액은 남아있는데 시설의 개체를 위해서 빼놨으면 그치 처분하기 전까지는 비만가액 얼마? 1,000원하고 장부가액의 차이만큼은 그치 평가손실 응? 평가손실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비만가액 1,000원은 걔를 뭐 할 때? 처분할 때. 걔를 처분할 때 그때 송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39페이지 가면 감가상각 의제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거의 예전에 실무시험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실무시험은 안 나오고 감가상각 의제의 계율을 한번 봐봐요. 1번. 의제의 계율을 보시면 1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법인이 당해 연도의 상각범위에게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가소 계상할 경우 당해 상각 범위에까지 감가상각이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는 제도를 감가상각 의제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일단 밑줄 거는 거죠. 감가상각 의제를 한다까지 첫 번째 줄부터. 이거는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만 해당이 돼. 근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서 이제 최저한세라는 게 나와. 최저한세. 예, 조세 감면 받는 법인가? 예, 감면받지 않는 법인가의 형평을 고려해서 예, 최소한 내야 할 세금을 우리가 무슨 세? 최저한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조세 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 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우리가 무슨 세? 최저한세라고 그래요. 조세 감면 받는 법인과 감면받지 않는 법인과 형평을 고려해서 예, 최소한 내야 될 세금을 최저한세라고 한다. 그럼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그 비용을 이런 비용을 처리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으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겠지. 이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이 적어지면 결국 무슨 세에 걸려서 최저한세에 걸려서 그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한세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이익이 조금 더 많아서 세금을 조금 더 낼 때 최저한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우리 회사가 비용 계산을 많이 해서 이익이 적을 때는 최저한세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감가상각은 무슨 조정이지? 결산 조정이니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장부의 비용 계산하면 송금 인정되니까 법인세 감면받는 동안은 감가상각 안 했다가 법인세 감면받는 동안은 감가상각 안 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어지고 비용이 적어진 만큼 이익이 커지니까 그만큼 최저한세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법인세 감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나중에 감가상각하면 그때 또 감가상각비가 비용 인정이 되니까 그만큼 또 비용 인정되는 만큼 이익에 줄어서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국가는 방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 감면 받는 법인이 일부러 이중 혜택을 노리고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하면 감가상각 한도가 1,000만 원인데 회사가 뭐 200만 원밖에 안 잡았다고 치면 안 잡은 800만 원도 덜 잡은 800만 원도 그냥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게 감가상각 의제의 의미야.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 누구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그지? 예, 감가상각 범위액보다 미달하게 감가상각 잡으면 미달하게 잡은 것만큼을 이미 상각한 거로 보는 걸 우리가 무슨 상각 의제? 감가상각 의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139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법인세 가세표준을 추계결정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 것을 본대요. 법인세 가세표준을 추계결정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140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법인은 법인세가 면제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특정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법인을 말하며 해당 법인을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을 적게 잡았을 때 그지? 적게 잡은 것만큼을 감가상각한 거로 보는 거고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 거고
사후관리. 위 규정에 의해서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정액법과 정액법의 상각범위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건 이제 그 감가상각 의제했을 때, 정액법이나 정액법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정액법의 상각범위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다가 단기 즉상각 의제 더하고 상각부인액 더하고 누구는 빼요? 의제상각 누계. 이 의제상각 누계액에 지금 감가상각 의제액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이미 상각항으로 보는 거니까 걔를 빼고 거기다가 상각률을 곱한다는 얘기고, 정액법은 상각범위액이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다가 즉상각 의제액을 의제 누계액을 더하고 상각률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다가 단기 즉상각 의제액을 더하고 상각부인액을 더하고 의제상각 누계액을 빼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 그래서 1번과 2번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무슨 범위액으로? 상각 범위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요것도 우리 이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감가상각 양도한 경우 세무조정. 우리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처리했다가 언젠가는 유보 감소가 되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자산은 뭐 할 때? 자산은 채권을 회수하거나 자산을 처분할 때 그 전에 유보 발생했던 것들이 유보 감소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각부인액이 있다는 얘기는 한도 초과에서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지? 걔는 돈 금액을 자산에 처분할 때 무슨 산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라는 것은 유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하는 거고, 그 전에 무슨 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 부족액이 있는 경우. 시인 부족액이 있을 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아. 그 전에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보했던 게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처분한다고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요거 이론 시험에 나온 적 있었어요. 이론 시험. 상각부인액은 한도 초과했으니까 송금불산이 유보 발생했던 거니까 처분할 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그치? 유보 감소가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시행부족액은 한도 미달액이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별도의 세무조정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의 일부 양도한 경우 동그라미 2번. 감가상각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 및 상각부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산 평가와 감가상각의 적용 순위. 감가상각과 평가 등의 병행 시 적용 순위.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과 평가 등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뭐 한 다음에 감가상각한 다음에 자산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것으로 모아 상각범위를 계산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 증한 경우 상각부인액 중 평가 증액까지는 송금에 산입하며 평가 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의 2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여기도 뭐 거의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상각부인액의 처리는 법인이 고정자산의 평가 증한 경우 상각부인액 중 평가 증액한 금액까지는 송금에 한입하고 평가 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2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실무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